신이 내린 음식을 찾아 달려간 곳은 충청남도 논산시. 고즈넉한 이 고택에 귀하고 신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아니 근데 기와 지붕 위에 웬 소나무? 기와자 소나무 송자 써서 기와 위에 자라는 소나무 같으니까 와송이라고 아마 오래전부터 불렸던 것 같습니다. 흙이 아닌 기와 위에서 자라는 신비한 식물 와송. 그 모습만큼이나 효능 또한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옛날 그 고의학 문헌에 보면은 좋다고 그래서 이걸 드렸는데 많은 효능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김수건 씨는 대장암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와송을 찾아 헤맸다는데요. 이제는 직접 와송을 재배하며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수술 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수건 씨 어머니는 밭일도 거뜬하다고 하십니다. 요즘은 상당히 건강하시죠. 상당히 건강해서 암 수술하고 나면은 식이요법이다 뭐다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전혀 예전하고 똑같이 식사라든지 이런 건 반찬 종류라든지 거의 비슷한데 단지 이제 와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 제품을 조금 더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좀 남들도 많이 드셨다는 건데 건강이 아마 편찮으시기 전하고 거의 그 이상으로 좋아지신 것 같아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 있었는데 암 선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충충병력이죠 뭐. 나는 놈들이 암이라고 하면 암인 게 낫지 내가 이렇게 장 걸리려는 생각도 못하고. 2009년 대장암 판정 당시 고령의 어머니가 완치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버님도 이제 일단 암 수술 한번 받으셨고 또 제 식구도 사실은 암으로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암에 대한 사람이 공포심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사실 느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어머니는 그래도 생각 외로 굉장히 건강하게 사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어떻게 제가 기댈 것이 없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살아가면서. 암으로 아내를 잃었던 김수건 씨는 어머니마저 떠나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와송과의 인연 덕분에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고 믿는 김수건 씨. 그의 믿음대로 와송의 항암 효과가 정말 있는 걸까요? 위암이라든지 또 간암, 대장암, 폐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항암 활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매력이고요. 거기다가 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염증에 대한 강력한 억제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을 낮추어주는 항당뇨 작용까지도 뛰어납니다. 와송의 항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암세포에 와송 인자를 주입하는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활발하게 움직이던 암세포에 와송 인자가 들어가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암세포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크기가 작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송으로 암을 완치했다고 믿는 김수건 씨 가족은 와송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와송 매니아가 됐다는데요. 이렇게 냉동실 두면은 탁 빠져 얼으면 쏟아지다가 하나 넣으면은 부러지고 다 안 쏟아져. 이렇게 냉동을 시켜요. 와송은 상온에서 쉽게 무르고 상하는데요. 냉동해도 성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김수건 씨 모자는 와송을 냉동시켜두고 수시로 먹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하고서 딴 약은 안 먹고 항암제 끊고 계속 이걸 먹었어요. 계속 이렇게 생류도 갈아 먹고 그냥 분말해서도 먹고 샐러드도 해서 먹고 가루 넣어서 그냥 청포묵 같은 것도 써서 먹고 그랬지 딴 약은 안 먹어봤는데 이거 먹으니까 뱃속도 편하고 속도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우선 내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난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매번 가로서 드신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결건조 분말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꼭 이 와송을 먹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발효액을 이용해서 뭐 된장도 같이 메주 섞어서 메주를 만들 때 섞어서 분말을 해가지고 같이 띄우고. 최근 발효액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와송 역시 발효액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와송에 설탕을 1대1의 비율로 넣어주면 됩니다. 3일, 뭐 길게는 5일 정도 되면은 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이 설탕이 녹거든요. 녹으면은 그때 교반을 또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이 당성질을 좋아하는 하루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게끔 한지로 해가서 꼭 밀봉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햇볕이 들지 않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물단지처럼 귀하게 집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와송 발효액들. 틈틈이 잘 저어주며 2년간 발효를 시켜야 비로소 와송 발효액이 탄생된다는데요. 날것으로 먹기 부담스러울 경우 와송 발효액을 만들어서 물이나 차에 타먹거나 각종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와송 발효액은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비빔국수와 찰떡궁합. 와송 발효액을 듬뿍 넣어주고 와송 가루를 넣어 만든 고추장도 한 숟갈 넣으면 먹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비빔국수의 활용 점정, 생와송을 고명으로 올려주면 와송의 영양소는 물론 아삭한 식감까지 살려주는 비빔국수 완성! 혹시 요리에 자신 없으세요? 그럼 초간단 와송 샐러드에 도전해보세요. 잘 손질한 와송,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넣고 요구르트 드레싱을 뿌려주기만 하면 끝! 요구르트는 와송의 맛을 부드럽게 해주고 장 활동까지 도와주는 고마운 짝꿍 음식이라고 하네요. 와송 넣고 비빔국수니까 예, 맛있게 먹어. 예, 잘 먹겠습니다. 지극한 효심으로 찾아낸 와송. 와송으로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고 이제는 세상에 더 부러울 게 없는 김수건 씨지만 마지막 바람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도 조금 더 욕심이라고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뭐. 효들이 그렇게 건강을 챙겨주니까 약도 계속 챙겨주고 내가 잊어버리고 먹으면 효들이 먹으라고 그래서 계속 먹으니 좋아요. 와송으로 되찾은 건강 오래오래 지키시길 바랄게요. 자연이 우리 몸을 치유한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식재료를 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곳 스튜디오에 한 상 차려 나왔습니다. 신이 내린 밥상 두 분이 그렇습니다. 진행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신이 음식을 해 드시려면 저희 이 마트에서 꼭 재료를 사가십니다. 신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자, 우리 이정 선생님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여기 있는 게 지금 오늘 크게 암에 좋은 것들, 당뇨에 좋은 것들, 요즘 제일 걱정되는 병들이잖아요. 이렇게 나눠봤는데 여기 여주도 있고 노루궁뎅이도 있고요, 겨우살이도 있고 천마도 있고 여기 아주 정말 대단한데요. 일단 뭐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볼까요? 제가 여기서 제일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저는 비주얼이 제일 괜찮은 이거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요? 예. 네. 이거 와송이라는 건데요. 이게 예전에는 오래된 기와집, 아주 그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 지분에서 네네네. 나오고 오래된 초가에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저 기와장 사이 옆에 있는 소나무라 그래서 와송이라 그래요. 아니, 사실 이게 그 지붕 위에 있어서 그냥 잡초인 줄 알고 뽑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이게 약의 재료도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네, 실제로도 선생님께 한번 씁니까? 여쭤보죠. 네. 그렇죠. 와송의 그 와자가요, 기와 와자예요. 기와 지붕 위에 살고요. 그리고 송자라는 게 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소나무 같다고 해가지고 닮았다고 해서 와송이라고 하는데 이 와송이 지금 동의보감에 나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재료가 아니고. 예. 근데 이 와송이라는 것은 햇볕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살려면은
자신은 차가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질이 차요. 그리고 약간 맛은 약간 시고 약간 씁니다. 맞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성질이 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이 종기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붓고 아프고 그리고 약간 습진처럼 이렇게 피부 질환 많으시고 그리고 코피 잘 흘리시는 분들, 치질이 있으신 분들, 열로 인해서 예. 그러신 분들한테는 정말 와송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찬 성질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네. 몸이 찬 분은 저거 드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력이 약간 약하신 분들이나 예. 속이 좀 냉하신 분들은 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먹는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죠. 뭐 그 효소로 만들어 먹는다던가 예. 다른 어떤 재료로 이렇게 약간 볶아서 먹는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성질이 좀 죽어요. 아까 화면에 보니까 대장암 이겼다고 뭐.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대장암. 아니 아까 VCR 보니까 그런 분이 나오는데 진짜 이 와송으로 음식 먹고 대장암 고칠 수 있어요? 뭐 고친다기보다는 이제 그 와송에는 와송 그 올리고당이라는 거하고 에탄올하고 아플라톡신 B1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진짜 항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검사를 해봤더니 특히 폐암하고 대장암의 예방이라든지 암이 번지는 거 네. 전이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자분이 보니까 치료도 열심히 받고 와송을 갖다 드셨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이 좋아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요. 그 와송을 갖다 전남과학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네. 몸에 독성을 없애주기 때문에 아토피라든지 피부 습진에도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찬 성질을 좀 확 죽여서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그냥 우선 드실 때는요. 네. 요 꼭지 부분을 따서 요구르트에 갈아 드세요. 그리고 요 바깥 부분은 더 쓴맛이 많아서 요건 분말로 좀 말려서 분말로 하시는데 요즘 왜 건조기 있잖아요. 거기다 하루 정도면 말라요. 그러니까 말리셔서 분말로 하신 다음에 요걸로 그 된장고추장 담을 때 가루를 좀 섞어서 쓰시면 발효도 훨씬 일으킬 수 있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성질을 죽여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요렇게 분말로 말리면 요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저는 요구르트에다 섞어 먹기도 하고 초고추장 만들 때 있죠. 네. 혹시 이거는 고추장이 준비가 안 됐으면 초고추장 할 때 조금 넣어서 아예 고추장 할 때 쓰시면 쓴맛도 없이 맛있게 드실 수 맛이 있어요. 어때요, 김한석 씨? 씁쓸해요, 미끌미끌 약간. 네. 이게 뭐냐면요. 그냥 고소한 곡물 먹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한번 이게 지금 한번 보실래요? 나쁘지 않아요. 뭐 이게 그 둥글레차 그 차 이게 먹는 느낌. 꼭 이렇게 침을 묻혀서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잘 붙으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죠? 네, 나쁘지 네. 않죠? 나쁘지 않네요. 그냥 먹어도 되겠네요. 특히나 이거는요 위암 수술하고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선생님 이거 저 좀 주실래요? 다 네, 먹게. 요거 아니 요거. 요거요? 요거 드시면 되겠다. 이거 나 네. 우리 우리 이재원 아나운서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예. 이거 먹으면 진행이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네, 주의할 점. 아까 항암 효과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 만약 과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네. 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과량은 안 되고 꾸준히 조금씩 오랫동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석 씨 이거 도로 그냥 갖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예. 계산서에서 뺄게요. 예, 예. 아니 근데 하루에 복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고소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5g에서 한 15g 정도를 하루에 나눠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향이 묘하네요. 근데. 네. 요거 이제 그 지금 와송 가루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네. 고추장 아예 담을 때 이렇게 써도 좋지만 된장찌개 끓일 때 조금 넣으셔도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괜찮고요. 예. 와송으로 발효액을 만들어 쓰시면 훨씬 더 잘 그거 유용하게 쓸 수 괜찮겠네. 있죠. 네. 일단 뭐 아까 그 가루의 맛을 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수한 맛이 좀 있어서 네. 된장 고추장의 구수한 맛도 더해줄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요건 이제 이거는 발효액이에요. 요건 와송 발효액이에요. 발효액이거든요. 예. 요걸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 정도니까 예. 요 발효액으로 된 거는 한 20cc짜리 그 잔에다가 반 정도 섞어서 네. 드시면 5g 정도 효과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된장이나 고추장 그리고 이런 그 발효액 이 모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량 복용하면 더 안 좋죠. 간에 뭐든지 영향을 하여간 과항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저기 그 여주라는 것도 네,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거요. 진짜 소개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네. 오. 이게 아열대 식물이에요. 그런데 신기하네.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은 이게요. 조금 변형이 돼서 이런데 우리 어릴 때 우리 왜 울타리에 이런 여주 왜 열어 가지고 탁 이렇게 터지면 빨간 게 안에 있어서 남자들이 저거 여자다 여자 그러고 놀렸던 그래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요즘 많이 새로운 식재료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여주를 갖다 우리가 뭐냐면 식물성 인슐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주 속에는 또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데가 췌장이거든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갖다 도와주기 때문에 진짜 신기한 정도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쓴 오일에서 고구아라고 합니다. 쓸 꽃자 써서. 안에 그렇죠.
아보카도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익기 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고야라 해서 정말 이걸 많이 볶아서도 먹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쌉쌀한 맛이 있어서 물에 좀 담그거나 익혀서 드셔야지 생거는 못 드셔요. 그러니까 이 쓴 맛이 정말 좋은 약이 된다고 저 그러니까 고가라고 하는 것이 드시면 쓸고자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써요, 사실은. 네. 음식으로 해서 드셔도 굉장히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근데 이 게임했을 쓴맛이, 때- 네. 예, 쓴맛이 소갈병에 좋다고 하잖아요, 옛날 어른분들이. 예. 근데 소자가 뭐냐면 소화시킨다는 소자인데 태운다는 뜻이에요. 갈자는 뭐냐면 네. 음료를 마신다든지 뭔가 음식을 자꾸 뭔가 땡긴다는 거기 때문에 당뇨병인데 저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실은 혈당 강아지를 드시면서요. 이 여주를 같이 드시게 되면 혈당이 저혈당으로 돼가지고 위험하신 분들 간혹 있습니다. 당뇨한. 네, 실제로 제가 저기 병원에도 저 오는 사람한테 이걸 드시라고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뇨약을 먹던 걸 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요. 근데 쓰기 되게 쓰네 진짜 굉장히 씁니다. 먹으니까. 굉장히 씁니다. 쓴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쓴 네. 거를 이혜정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맛있게 드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세요?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당뇨에 좋다니까요. 근데 이게 불에 열을 가해서 하나 익히면 줘보세요. 훨씬 작아지고 단맛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건 볶아서 이거 드시거나 안에 올 익혀서 같은데? 드세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이 내린 밥상을 하나 좀 보여주셔야죠. 네.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 여주를 가지고요. 제가 음식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다 골뱅이 넣고요. 여주 넣고 이렇게 무쳤는데 그냥 하나만 드시면 어렵지만 단백질 있는 거랑 같이 드시면 맛있죠. 말씀 좀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재영 아나운서 지금 한입 하셨는데요. 원래 저런 표정 안 지시거든요. 써요, 써. 근데 익히면 덜해요. 근데 이거를 살짝 생으로도 데쳐서. 먹어. 지금 우리가 생으로 먹고 있는데 생으로 먹어도 되는 겁니까? 먹기는? 아, 생으로 먹는 데는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쓴맛이 굉장히 또 성질이 차기 때문에요. 사실은 위궤양 환자라든가 아니면 저 임산부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좀 피하셔야 돼요. 한석 씨. 예. 왜 그래, 이걸. 예. 역시 계산서에서 빼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인진쑥이요. 인진쑥 굉장히 쓰잖아요. 그 맛이랑도 약간 좀 비슷한 것 달라요. 같아요. 아, 달라요? 인진쑥의 쓴 성분하고요. 여주는 아주 다른 거예요. 인진쑥은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주 쌉쌀한 그 맛이 살균 작용을 하는. 그래서 달라요. 네. 그럼 이거는 성분을 요리를 쓰시면 아까 해주신 거. 제가 여기다 골뱅이 넣고 네. 이렇게 양파 좀 넣고 고추장에 묻혔어요. 그런데 이 여주는요. 단백질인 성분하고 같이 합쳐지면 훨씬 더 영양가가 상승이 돼요. 그러니까 살짝 데쳐서 이렇게도 하시고요. 이 안에다가 저 추석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고기 술을 좀 넣어서 동그랑땡. 이게 고기 동그랑땡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맛있게 생겼네. 좀 네, 젓가락 먹을게요. 드릴게요. 예, 젓가락 드릴게요. 손가락으로 맛있을 것 같아 동그랑땡. 네네. 드셔보세요. 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한 잔 먹고 올게요. 네, 네. 진짜 하나도 안 쓰고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너무 맛있네 진짜. 하나도 안 써요. 아이고. 어떻게 이재영 아나운서가 저희 신마트에 오셨어요? 아니, 아까 이게 너무 써서. 네, 지금 드셔보시면 안 쓸 거예요. 여기 김치 괜찮으실 거예요. 맛있다. 네, 열을 가하시면 쓴맛은 싹 줄어요. 네. 그래서 굳이 생걸로 드실 필요 없이 그러면 익혀 온 김에 드세요. 골뱅이도 하나 먹고. 예, 골뱅이도. 그 이게 이게 정말 쓴맛이 다 없어졌네요, 진짜. 요리가 되면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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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같네요. 그 얘기 듣기로는 뭐 어떤 분들은 여주를 삼겹살하고 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이랑 같이 드셨을 때 좋은 작용하니까 삼겹살도 좋고요. 오리고기하고 드시면 제일 좋죠. 네. 여주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삼겹살하고 드실 때, 네. 그 여주가 아까 성질이 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돼지고기도 약간 성질이 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돼지고기만 유일하게 우리가 새우젓에 찍어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주가 섬유질도 많고 해서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일단 여주 자체에도 리놀렌산 성분이 있어서요. 돼지고기 지방을 또 분해해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이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위가 나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도 그렇고 여주도 그렇고 사실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덜 때문에 좋죠. 조금 덜 좋을 수가 있어요. 여기 저 잎으로 싸놓은 거 저건 뭐예요? 아, 저거요. 예. 네, 이거는요, 정말 그야말로 예로부터 스님들이 왜 단백질 성분 것도 안 드셔도 어떤 향신제를 안 드셔도 오랫동안 수명을 하셨던 게 네. 바로 이 연잎떡이에요. 아, 연잎이구나. 이 연잎에다 지금 제가 생선을 이렇게 싸놨는데요. 아, 그 안에 뭐가 네, 있어요? 이렇게 싸놓으시면 이게 비린내도 없애고 항균 작용도 없애고. 전혀 몰랐어요. 네, 여름에 여기다가 생선 싸놨다
들이시면 굳이 뭐 여기다 술 넣고 이렇게 향신채 안 넣어도 훨씬 비린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부패하는 것 세균 번식도 막아줘서 아주 조금 시간을 길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저 밥 해가지고 연잎에 싸서 이렇게 네. 가지고 다니다가 네. 먹고 이러잖아요. 연잎이 항균 작용을 하죠. 저 사실 여기 들고 오면서 네. 이 안에 만약 이 생선이 있었다면 비린 향을 느꼈어야 되잖아요. 네. 전혀 못 느꼈어요. 이걸 여는 순간에 이 형태를 보고 고등어인 줄 알았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만큼 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연잎이 당뇨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요? 네. 한방 쪽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연잎을 우리가 하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써왔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연잎밥을 지금도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작용을 해요. 연잎 자체가 일단 식욕도 도와주지만 소화를 잘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에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화병 있는 분들한테 좋은데 사실 연근 같은 경우도 술화상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임금님들이 굉장히 화가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네. 많기 때문에 그걸 내려주는 작용을 하는데 연잎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렇게 약간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화병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 이 연잎을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싸기만 해도 그런 효능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싸게 싸서 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우러나니까요. 아, 그렇죠. 그냥 배는 작용. 그러면은 이게 저 해열 작용도 있겠네요. 예, 이제 서양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칼로이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약간 이렇게 몰핀이라든지 카페인이 약간 그런 우리 진정하고 진통 해열정하거든요. 네. 이 바로 연잎에도 알칼로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이 좋은데 제가 아까 박경 선생님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우리 박경 선생님 부인이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애랑 많이 싸우고 있다고 화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도 먹어야 돼요. 얘기 들으니까 이혜정 선생님도 드신다고요? 다 같이 먹어야 돼요, 다 같이. 근데 확실히요. 연잎을 좀 이렇게 그냥 싸서 드셔도 좋지만 네. 연잎을 잘 말려서 요걸 썰어서 차로 끓여 드시면 그렇죠. 저는 연잎 정말 막 열불 날 때 있잖아요. 딴 네. 일에는 별로 열불이 안 나는데 네네네. 남편이 왜 데리고 나가면 탁 닦고 나가죠? 네. 거기다 확 뭐 집어 던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꾹 참고 연잎 찬장 끓여서 먹으면 조금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성분 같은데요. 연잎은요. 연밥, 연자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심지어 연꽃까지도 버릴 게 없거든요. 네. 연잎은 저렇게 해서 생선 살 때 쓰시고요. 또 말려서 쓸어서 차로도 드시고요. 저 또 연잎을 가지고 그 뭐랄까 갈비찜이나 이런 거 할 때 넣으시면 또 연육 작용도 돼요. 그리고요. 주부들이 제일 걱정이죠. 된장 항아리 있죠. 네. 된장 항아리 그냥 놔두면 곰팡이도 피고 막 골가지도 피고 여름에는 또 벌레도 생기잖아요. 이럴 때 연잎으로 위에 덮어서 그 위에 소금을 조금 누질러 놓으면 전혀 변함없어요. 굳이 냉장고 안 넣으시고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역시 네. 이 연잎도 꼭 이건 피해야 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드시지 말아요, 분들? 아, 연잎이요? 예. 연잎 같은 경우 사실 뭐 특별하게 이렇게 금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체질은 없습니다. 저는 저 너무 안정적인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더 안정적이면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이러한 저 천연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절해 준다는 것이지 그 뭐 성분의학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정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앞에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 더 되게 많은 게요. 이건 네. 노루궁뎅이 버섯이에요. 네, 이 정말 버섯도 정말 노루궁뎅이처럼 좋은. 생겼어요. 그죠? 노루궁뎅이보다 조금 못난 것 같은 요거. 여기는 요거 겨우살이에요. 겨우살이 차를 요거 똑똑똑 끊어서 물 2리터에다 한 10g 정도 넣어서 차를 끓여 드시면 네. 이것도 아주 좋은 항암 작용을 네네, 하고요. 여기 이제 겨우살이 요게. 요거는 천마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준 마라 그래서 천마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주 그렇게 이 뇌 쪽에 그렇게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천마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 저 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안 되겠어요, 진짜로. 갱년기입니다, 갱년기. 천마나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글자 그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데요. 네. 특히 지금 한의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어지러움증에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갑자기 두통이 오는 거 있죠. 편두통 평상시에 있었던 분 말고 갑자기 두통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많이 쓰는 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 그 사지가 이렇게 마비감이 온다든가 말이 어느러진다는 중풍 증상 있죠. 중풍 증상에 특히 또 많이 쓰는 게 또 천마예요. 그리고 아이들 경기가 있거나 경련성 질환에도 많이 쓰는 하여튼 효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은 말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건 분말을 내 가지고 두셨다가 꼭 그냥 꿀에 재지 않아도 요거를 부침개 부칠 때 네. 왜 그 부추전 뭐 또 해물파전 같은 거 할 때 반죽에 조금 섞으세요. 그래서 하시면 더 차져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훨씬 좋게 드실 수 있고요. 요걸 좀 물에 불리셨다가 확률 불리듯이 그래서 약식에 넣으세요.
그럼 약식 같은 거 할 때도 아주 쫀득쫀득 맛있게 되고요. 네. 젖은 거일 경우에는 샐러드에 곡 감자처럼 썰어 넣어도 되고 활용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모른 척하고 가지 마시고요. 꼭 이따 나가실 때 스튜디오에서 이거 하나만 훔쳐가세요. 근데 정말로 가지고 저도 가세요. 집에서 저렇게 선생님처럼 음식을 활용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저 천마가 총명탕 재료를 많이 써요. 총명탕.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천마를 가지고 지금 그 예전 선생님께서 하셨던 요리를 잘해 먹이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우살이는요? 겨우살이는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연구를 했지만은 이게 지금 유럽 쪽에서는 1920년대부터 쓰는 거예요. 어디에 쓰느냐? 항암작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암세포를 괴사시킬 수가 있고 특히 이게 저용량에서는 면역력이 올라가고요. 고용량에서는 암세포를 괴사시키거든요. 실제로 겨우살이가 암에 좋다는 것이 우리가 그 허준 동의보감에 네. 그 소설로 나와 있지만 이걸 이제 드라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위라는 얘기를 아마 그때 많이 드셨을 겁니다. 이 반위가 뭐냐면 위암을 얘기하는 건데요. 상기생이라고 하는데 겨우살이가 그 위암을 고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성분들한테 좋아요. 왜냐하면 산후의 질병들 있잖아요. 산후풍 같은 거. 네. 유주비 안 나올 때에도 상기생, 이게 그 겨우살이를 많이 사용해요. 어이, 좋네, 겨우살이가. 이것도 어떤 용량이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겨우살이 같은 것도요. 12g에서 24g 정도를 하루에 나눠서 드시면 되는 건데요. 그 겨우살이가 또 얘기하자면 사실은 주부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게 근육통에도 좋고요. 근육통에 좋아요. 그리고 허리하고 무릎 같은 데 관절통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한테 좋고요. 쳐주세요. 네, 지금 뭐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되겠어요. 일단 뭐 현경 허리 씨. 아프신 현경 씨, 네. 아까 기억력 깜빡깜빡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현경 씨 노른대기 버섯 드셔야 돼요. 노르고 그렇죠. 네, 왜냐면요 이게 건망증하고 치매 예방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드시면 더 좋겠네요. 근데 이 겨우살이 칭찬하셨잖아요. 요거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말린 거라 1년 내에 드셔도 되지만 네. 12월에서 2월 사이에 채취한 겨우살이라야만 독이 없어요. 그게 지나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독이 생기니까 그때 채취한 걸 꼭 기억하셨다. 그때 드셔야 되죠. 네. 야, 그리고 지금 이게 신기한 게 저희 이 뭐지 이게 노루궁뎅이. 노루궁뎅이 버섯 네. 향을 이렇게 맡아봤는데요. 이 노루궁뎅이 버섯의 향이 그 뭐지 가다랑이 폰가? 네, 네, 가수없이. 예, 예, 그 향이 나네요. 나는 한석 씨가 맡으면서 얘기하기에 아닌데, 궁뎅이 냄새 저는-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맡으니까 이거는 조금 오래된 멸치 냄새. 아, 그래, 오래된 멸치 냄새, 멸치 그런 냄새 같은데요. 냄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마른 것도 팔지만 젖은 거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쪽쪽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서 쪽쪽쪽쪽 찢어서요. 무쳐만 드셔도 좋고 잡채에 넣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 절일 때도 넣으시면 요게 비린내도 좀 잡아주죠. 그러니까 겨우살이 향 골고루.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이게 시음해 이게 보시고. 사우나 향이 나네. 사우나 향이요? 네. 사우나 가면 이런 향 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얼마 정도 합니까? 이거요? 겨우살이 그렇게 비싸진 아, 궁금해요, 않아요. 궁금해요. 지난 저 겨울에 제가 그 생걸로 담을 때는 키로에 10,000원. 아, 그랬어요? 근데 말린 거니까 조금 더 비싸겠죠. 오, 네, 네. 요걸 차로 먹는 방법에 달리 먹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겨우살이는 이제 그야말로 발효액을 만드셔서 그걸로 김치 담을 때도 좀 넣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시고요. 남 마른 가지는 그저 차로 드시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오늘은 제가 왜 겨우살이 차로 드렸잖아요. 네, 네. 꼭 차가 아니더라도 밥물을 잡으실 때 겨우살이 우린물로 밥물을 잡으시면 일부러 더 드시지 않아도 이 영양분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밥물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이 겨우살은 차로 드시면 되고요. 저는 저는 고추장 담을 때도 좀 여기 넣고. 있는 것들의 재료가요. 어쩌면 이렇게 이름들이 예쁜지 개똥쑥, 꾸지뽕. 꾸지뽕이 제일 이쁘네. 예, 꼬치뽕. 예. 사실 저희 어릴 때 말 같이 하면 찌찌뽕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요, 그게 왜 꾸치뽕인지 아세요? 왜요? 왜요? 저게요, 뽕나무 뒤에 하나가 이렇게 났대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제 뽕나무가 하도 효능이 좋으니까 네. 주인이 뽑아버리려니까 네. 굳이 나도 뽕나무라고. 꾸치뽕이래요. 이게. 네. 꾸지뽕은 어디다 써요? 꾸치뽕은요 산나무 자자 써가지고 자목이라고 그래요.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약재인데요. 네. 꾸치뽕은 사실은 맛이 달고 그다음에 성질이 따뜻해요.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다는 건 되게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인삼 같은 경우도 달고 약간 쓰지만 네. 성질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허약한 사람들이 먹으면 좋은데 특히 여성분들 자궁 질환에 대단히 좋은 게 사실은 꾸치뽕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이름이 단맛이 단향이 나요. 그래요? 특이한 게 개똥쑥이에요. 개똥쑥, 네, 개똥쑥. 쑥이면 개똥쑥. 쑥이지 똥쑥 개똥쑥.
여러분들 개똥수 잘 하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께서 요즘 개똥수 굉장히 유행입니다. 맞아요, 유행입니다. 근데 개똥수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자궁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고 뭐 위에도 좋다고 해서 근데 개똥쑥은 안 그래요. 개똥쑥은 성질이 차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 냉하신 분들이 드시면 안 되는데 이건 특히 개똥쑥은 피부 질환에 좋아요. 그리고 황달이나 지혈 작용을 해서 성질이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일반 쑥하고는 전 다릅니다. 또 중요한 게 미국에서 이제 대통숙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영국의 기관에서 보통 항암제보다 1200배나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대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근데 아직은 임상 실험 줄이니까 너무 잊지 마시고 그거 끝날 때까지만 기다렸다 나중에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개통쑥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셨다가 이게 간 질환 쪽으로 많이 그렇죠. 피해가 있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똥쑥은 하루에 한 5g에서 한 15g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꾸지뽕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도 돼요. 15g에서 한 60g까지도 충분히 섭취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똥쑥도 어떻게 차로 달여 먹나요? 어떻게 먹어요? 네, 이것도 차로 쓰기도 하고요. 말리지 않았을 때는 이걸 그 이파리만 해서 삶아 데쳐서 쑥떡 해 드시면 돼요. 또 밀가루랑 같이 해서 쑥전을 드셔도 돼요. 이렇게 줄기가 아닌 개똥쑥의 이 잎부분만 요것만 말려서 요걸 가루로 내서요. 한번 쪄찌는 게 더 좋죠. 생거보다. 그렇게 해서 부침개 부칠 때 이렇게 그 같이 섞으시면 꼭 일부러 아니더라도 조금 같이 섭취할 수 있죠. 쌉쌀한 맛이 많으니까 양을 잘 맞추셔야 돼요. 저는 요거를 김치 담을 때도 조금 넣어요. 그러면 매운맛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진하게 느껴져서 고춧가루 줄일 수 있죠. 선생님 어떻게 딱 보면 이게 요리가 딱 나와요. 여태 그 짓이 되죠. 여기 또 300초가 있어요. 300초는요? 아, 300초는요, 사실 해독작용이 강하고요, 붓기를 뺀다고 합니다. 사실은 300초가 다른 이름이 뭐냐면, 하늘이 내려준 그 풀이다, 근데 약초다 그래가지고 천송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해독작용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개똥쑥. 개똥쑥을 드릴까요? 개똥쑥을 300초하고 개똥쑥 있습니다. 어떤 걸 이재용 씨는 선택할까요? 300초가 더 좋으실 것 그럼 같은데. 300초. 네. 300초. 네, 됐습니다. 손님 어떤 차로 올릴까요? 저 아까 먹던 게 이게 남아가지고 잠깐만요. 완샷 하시고 둘 중에 골라주십시오. 개똥쑥이요. 개똥쑥 드리겠습니다. 성경 씨가 굉장히 이름이 이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똥쑥, 구지뽕 이런 거. 벌레도 개똥벌레 좋아하십니다. 노래요. 300초는 그 우리 집 광에 오래 놔뒀던 라면. 그래요? 진짜로요? 그거 재훈 씨 꺼내서 표현이 굉장히 재밌네요. 아까 보니까 뭐 쌀의 냄새라든지 방해라는 냄새라든지. 그러게 저는 그냥 다 한의원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이거 좀 그런 맛이 약간 그런데요. 야, 진짜 그렇네요. 오래 놔둔 면 쪄들은 있잖아요. 라면 냄새. 나는 네, 유통기한 맞아요. 한 4개월 지난. 맞아요, 그거예요. 그런 역시 냄새인데요. 김한석 씨와 이재용 아나운서는 요리 프로를 오래 진행을 하셔가지고. 우리 혀가 예민합니다. 근데요, 개똥쑥은 선생님, 어때요? 저는 그 박경호 선생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300초가 붓기 내려준다 그러셨잖아요. 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르고 싶어서 자기 전에 꼭 이거 한 잔 마시고 잤는데요. 자고 나면 왜 덮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웃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자신한테 안 진짜 맞아서 그런 맞아요. 거예요. 자신한테 맞아야 되겠죠. 사실은 여기 있는 재료들이 다 자신한테 맞게끔 쓸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얘기를 방송 통해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 있어요. 자신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면 드셔보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대변과 소변을 보시면 돼요. 드시고 나서 대변과 소변의 상태를 보시면요. 그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소변의 양이나 냄새나 그다음에 색깔, 그다음에 대변도 마찬가지예요. 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걸 다 보시면 되는데 대개 분들이 다 그런 걸 버리잖아요. 그냥 보지 않고 내리시는데 절대 버리지 말고 바로 보세요. 자기가. 잠깐만.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요. 지금 그럼 몸에 맞지 않으면 다음날 붓기도 하고 네. 변이나 그 소변이나, 소변을 네. 봤을 때 어떻게 보여줘야 저는 뭐 설사를 한다든지. 안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평상시 본인이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봐왔던 소변이나 대변의 상태하고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상시에 자신이 얼마만큼 건강했을 때 대변과 소변이 좋으냐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대변과 소변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소변 색깔은 사실 볏짚 색깔이 제일 좋습니다. 볏짚 색깔. 예,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너무 노랗거나 너무 하얗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소변 보고 나서 찝찝하면 안 되겠죠. 시원하게 봐야 되겠고요. 소변을 하루에 보는 양도 사실은요. 하루에 4-5번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네. 6-7번은 안 좋겠죠. 그리고 한두 번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보는 횟수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것도 안 좋습니다. 네. 대변 같은 경우도 냄새가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난다든가 색깔은 당연히 달라지면 더 안 좋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 대변도요 완전히 가라앉거나 완전히 뜨면 안 됩니다. 중간 정도에 떠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실제 중간 정도에 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물과 물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떠 있습니다. 원래 가장 좋은 비화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확인해 보시면요, 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재료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건강식품들을 가지고 실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꼭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어쩜 그 항암에 좋은 이게 식재료들을 다 많이 있죠. 나오셨어요. 예. 특히 이 차가버섯, 이게 삼배초 같은 거, 개똥쑥 같은 거, 예. 이 무화과 같은 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사실은 무화과예요. 무화과. 이게 요즘 전라남도 무안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요거는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사과만큼 즐겨 먹는, 그러니까 아랍 사람 더위 이기는 네. 그런 식품인데요. 요거 그냥 샐러드 해서 드셔도 좋고요. 잼을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맞아요. 요거 그냥 먹으면 뭐 제일 네. 좋죠. 그냥 먹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무화과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위를 건강하게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소화작용을 도와주고요. 장에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변비나 치질, 장염 같은 거 있을 때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배 아프다고 하는 애들한테도요. 사실 무화과 같은 거 먹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먹는 양도 정해져 있어요. 생과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먹고요. 말린 거는 40g에서 80g까지 하루에 먹을 수 있다고 기록돼 있어요. 이거는 저기 드레싱 박경원 선생님, 임산부도 먹어도 될 거 아니에요? 저런 건 임산부가 드셔도 자두 돼요. 같은 것도 많이 먹죠. 아, 그럼요. 성비에. 그렇습니다. 아, 이거 무화과 샐러드예요? 예, 무화과 샐러드가 있습니다. 샐러드예요. 근데 소스가 되게 특이하네요. 네, 이거는 그냥 깨를 넣어서 만든 소스예요. 들깨 소스. 선배님 어쩜 이렇게 먹을 때 갈 때 벌떡벌떡 잘 무화과 맛있어요. 달죠? 네. 익으면 더 달고 맛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신맛이 없어서. 두 분 선생님도 좀 드리세요. 맛있다. 맛있어. 저기 두 분 선생님은 계산을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봐야 돼요. 이게 무화과는 먹을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요. 이게 말르면요, 당도가 더 높아져요. 네. 맛있다. 이게 요즘이 제철이라고요? 네, 지금 요즘에? 제철이고요. 이게 과일 중에 당 지수가 아주 낮은 과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도 맛있네. 도움이 된대요. 달면서도 안 나네요. 네. 달면서도 안 나요. 무화과 드실 때요. 이 무화과를 그냥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껍질을 벗겨서 까서, 네. 먹기도 한대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벗겨져요. 네, 그렇게 네. 네. 예, 이렇게 바나나처럼 벗겨집니다. 저 어머니는 이거 먹고 싶어가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보니까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이거. 까니까 이거 하얀 게 막 나와요. 안 딱딱한데 딱딱해 보이는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에 좋고 이렇게 좋다는 지금 얘기구나. 까자마자 여기 지금 하얀 액체가 막 몽글몽글 모여 있어요. 자, 그럼 이게- 계속 까고 계시고요. 저게 진짜 맛있어요. 저는 한 가지 우리 박경원에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좋은 게 많잖아요. 삼백초도 있고 개똥수도 있고 구지뽕도 있고 저는 이제 한의사가 아니니까 네. 근데 저런 게 다 좋다고 그러는데 저런 걸 다 하루에 똑같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5g씩 다 먹게 되면은 서로 부닥치는 성분은 없어요. 있지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되죠. 네,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저렇게 단방으로 먹었을 때 그렇게 드시고 또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것도 무조건 그것만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차로 한두 잔 정도 드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음식은 골고루 잘 드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것만 먹는다고 해서 따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과하게 하지 그렇죠. 말아요. 그리고 처방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의 처방을 이룬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는 진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거나 좋다고 다 넣고서 끓여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번에 정말 목숨 걸고 구해온 아주 귀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보시죠.